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저희들은 디자이너 마인드가 아니니까 디자이너분들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기술 회사가 디자인에 잠식되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전면에서 상품을 움직이는 기술 회사는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내실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디자인적으로 힘을 주기보다는 현대만의 고유한 미래에 대한 가치, 성능적인 차별화 뭐 이런 데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양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많이 영향을 주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젊은 오너들이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면서 디자인 차별화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기업도 디자인 차별화가 이제 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동차가 평준화되니까 성능적으로는 이제 차별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안 그래요. 최근에 그 루시드가 오늘 발표인가요? 네. 루시드가 관심을 받는 건 E클래스 사이즈에서 S클래스의 공간, 그리고 어마무시한 그 제네시스에서 그 전략 했었어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측정해 보니까 한 번 주행의 충전 시 830km까지 가더래요. 400마일, 기본적으로 400마일을 워런티 한단 말이에요. 400마일이면은 얼마에 이게 700km가 720.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사실 그 전략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어이씨 듣보가 이게 아니에요. 야, 이 차 언제 나오냐? 이 차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관심이 엄청나요. 이렇게 성능적인 차별화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좁은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늘 해오던 범위 내에서만 여기서 어떻게 더 차별화를 해. 모험인 거죠. 그렇죠. 모험. 그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꺾고 파고 두 줄 만들고, 이러다가 두 줄 안 먹히면 이제 아디다스 세 줄. 그러다가 이제 안 먹히면 이제 네 줄 병장 이제 제대해야지. 네. 그럼 상병, 쟤네 상병, 쟤네 병장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를 삼으려는 건 자동차에서 어울리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디자인 때문에가 아니라 삼각별이잖아. 그 삼각별이 뭘 담고 있어? 하늘, 바다, 땅에서 최고가 되겠다. 이거거든요. 최고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지금 130년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자기가 미래를 기다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큰 소리를 친 걸 보여줬고, BMW 항공기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물론 그게 프로펠러를 상징하는 로고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재미있어. 네. 그러니까 재미하면 BMW.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그 마크가 주는 상징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시화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디자인이지만 네. 그 디자인 속에 내실, 네. 그게 무엇이 그 디자인으로 봐서 그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담을 수 있는 건 사실 네. 기술이라는 거죠. 네. 네? 그 기술이 없이 디자인이나 외형적인, 아무리 상표가 이쁘면 뭐해. 예. 그 상표를 봤을 때, 그 물건 이런 품질이었어. 그렇죠. 하는 느껴지는 그 내재적인 가치가 들어가야 거기에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애플 로고가 그게 먹다 버린 사과인데, 그 무슨 먹다 버린 사과 무슨 에로 영화 제목 같잖아.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로고가 된 건 로고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너무 많은 스토리나 그 제품을 대변하고 있는 많은 배경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못생긴 상표라도 걔가 담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원대하고 좋은 이미지를 담고 있으면 이뻐 보여요. 맞아요. 현대 H가 지금은 기울어진 H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줄 알아요? 현대가 이런 차들밖에는 지금 이상적인 차들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제네시스에서 루시드의 어떤 위치가 현대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 차들 만들어내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트렌드를 이끌어가요. 누가 감히 그 로고를 기울어진 H라 그래? 안 그러거든. 하이 퀄러티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혼다 짝퉁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로고 디자인이 바보스럽고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 로고는 기업이 기술적인 상징성, 철학, 또 가치, 밸류 여기에서 녹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디자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점점 디자인은 과감해져. 그 왜 영화 배우들이 이미지 바꾸려고 성형하다 보면 막 눈 찍고 막 턱 깎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 야, 예전이 훨씬 낫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연기력으로 승부를 하다 보면 늙음도 멋있어. 예. 뭐 주름도 멋있고. 예를 들어서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앤소니 호킨스 이런 배우들이 우리나라 네. 따지면 안성기 씨. 안성기 배우님이 이렇게 보면 주름 엄청나잖아. 근데 주름 보면 멋있다 그러지 누가 뭐 할배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현대도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발표할 때는 스펙 가지고 기를 죽이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 혁신성 가지고 조지는 회사. 이거보다는. 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런 생각이 펄플 픽셀 생각나네. 네. 디자이너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디자인은 판매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고. 이거 중요한 내실을 보다 가치 있게 빛나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못생긴 차의 성능 좋은 뭐예요? 네. 네. 아니, 그지 같은 누더기에다 커브스 버튼하고 넥타이 핀하면 누가 알아주냐 말이야. 멋진 수트에다가 셔츠 입고 커브스 버튼하고 넥타이 핀 딱 하면 얼마나 멋스러워. 구두 예쁜 거 딱 신고. 패션의 완성은 구두라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상품의 완성이 디자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본질이 하나도 없어. 추리닝 입고 무릎 나온 바지 입고 구두만 테스토니 구두 딱 신으면 누가 알아주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입고는 왔는데 네. 알고 보니 그분이 정말 뭐 직장도 없고 네. 어디 빌려서 입고 온 거래. 백수야. 그러면 그 내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겉모습만 봐갖고 멋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팀도 꾸려졌고 앵간한 디자인 만들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이제 딱 맞는 게 나왔는데 기술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이 있죠. 없다기보다 혁신적인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건 없어서. 그러니까 현대가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야 돼. 기술로 먼저 뭐 얘네들 뭐지? 예전에 혼다처럼 미쳤나? 처음에는 득보가 치고 나오면 일단 사람들은 까고 봐. 까요. 니들이 뭐 혼다도 그랬어요. 예전에 뭐 F1 간다 그러면 니들이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그런데 F1 출전한 지 2년 만에 우승컵을 드니까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뭐 NSX 같은 차 만들고 하니까 그 고든 머레이도 가가지고 야 뭐 우리 뭐 엔진 없어 막 네. 그 자존심 강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러고 나서 왜 이래자 먹고 살만하면 수입차도 좀 사고 먹고 살만하면 명품도 사고 그래야지 먹고 살만하지 않은데 명품 있고 뭐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아휴 저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가 아직까지는 부를 과시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은 아니란 말이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실은 있어. 그리고 현대가 이런 차 가성비 만들어내는 건 놀라.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이게 2,900이지만 풀인데 2,200으로 보면 이런 하이브리드를 어디서 만들어낼 거예요? 못 만들어요 이거. 근데 얘네들 만든단 말이야. 이 기술력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와하는 기술력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네시스까지 그게 라인업이 완성이 돼 있어서 제네시스 딱 보니까 성능만 놓고 보면 7S 바르겠는데? 이게 됐었어야 돼. 그리고 나서 2줄이든 3줄이든 뭐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 요소 중에 디자인에 조금 무게를 싣다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무게감이 느껴질 거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힘을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과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안배를 더 해주고 디자인에 힘든 거를 좀 더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전체가 좀 조화될 수 있는 상품성이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제네시스 전략을 얘기한 게 무조건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네시스가 힘을 받으려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새로운 기준이 돼야 돼. 왜 너희들은 럭셔리라면서 너희들은 프리미엄이라면서 쟤네만큼 못해? 이 얘기가 나오게 돼야 돼. 현대가 세단에서 테슬라를 압박하는 성능의 전기차, 더 롱레인지의 전기차를 만들고 그 안에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첨단 IT 다 녹여냈는데 벤츠 니들 뭐 하는 거야? 욕먹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야 니들 BMW가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근데 현대 때문에 그러면 현대가 2줄을 넣든 3줄을 넣든 그게 표준이 되고 사람들은 달리 보기 시작을 해. 그러면 비로소
그 디자인이 빛을 발해서 멋있어지는 거야. 멋있어지는 거야.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치듯이 먼저 유명해져야 되는데 유명하기도 전에 똥을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잡혀가지. 제네시스 디자인 그 패밀리 룩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EQ900이나 DH 때는 보수적이고 꼰대적인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만 사는 디자인을 바꿔서 대중적으로 판매량을 챙겼는데 디자인만큼 성능이 못 따라와 주니까 지금 자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선택지가 없는 국내 시장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판매량이 나오는 거고,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부터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의 성능과 가치 부분에 대한 통합부터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의 아이덴티티가 먼저 갖춰져야 돼. 그게 갖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디자인의 통일성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디자인부터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멍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제네시스 좋지. 그 정도면 뭐 가성비 좋고 다 좋아요. 품질 좋아요. 품질 좋은데 이런 거야. 가격이 럭셔리의 70%인데 가성비는 한 80% 돼요. 여전히 부족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받으려면 전통을 깰 만한 혁신. 전통은, 히스토리나 헤리티지는 테크놀로지가 깰 수밖에 없어. 다른 게 어떻게 깰 거야? 테크놀로지, 앞선 기술, 미래의 비전, 이게 전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똑같이 전통 따라가면서 그 테크놀로지 예전의 기술을 완성도만 끌어올리는 환경에서 어떻게 판을 바꾸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두 줄을 걸어 놓으면 그 두 줄이 새로운 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전략 얘기할 때 과거의 성공 사례라든지 과거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전의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판 바꾸겠다는 사람이 왜 예전의 가치를 따로? 7, 80년대에 상징성 있는 그런 브랜드들, 코카콜라,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그냥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브랜드의 가치고, 제네시스가 만들어 나가는 거는 2020년 이후의 가치 아닌가? 새로운 가치잖아. 새로운 가치에 왜 옛날 가치의 그 기준과 표준을 갖다가 이거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로스터 N이나 이런 아반떼를 짚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 말해요. 우리의 고객은 미래 2030년, 2040년 세상을 이끌어 나갈 프론티어들이다. 지금 20대, 30대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얘네들이 세상을 움직일 건데 얘네들 손에 우리는 차 지어줄 거야. 지금 안 사도 돼. 얘네들이 깜짝 놀라고 얘네들이 정말 바라고 얘네들이 열광하는 차,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차를 우리 만들어내고 이 기술 표준을 만들어줄 거야 라는 전략으로 나가야 제네시스를 10년 후에 20년 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꼰대들은, 우리 같은 꼰대들은 벤츠가 좋아. BMW가 좋아. 우리 꼰대들은 제네시스가 조금 가성비 이렇게 나와도 싫어. 그건 그냥 득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뭐지? 그리고 현 PD 같은 세대가 봤을 때, 아저씨, 이게 미래야, 이게. 답답한 아저씨야. 어느 날 이 얘기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브랜드 전략을 지금 아이오닉은 잘하고 있어요. 아이오닉이? 아이오닉이. 진짜? 아이오닉만 내놓을 때는 득보가 망한 브랜드를 왜 갖고 나와서 했는데 BTS를 껴가지고 이게 100만이 나오네요. 야, 이거예요. 망한 브랜드라고 하지만 생판 모르는 이름 갖다가 대는 것보다는 익숙한 이름을 갖다 대고 아니네 하면 되는 거야. 예전에 소나타 전략이 그거예요. 소나타가 망한 차였거든, 이 세대가. 근데 또 맞아. 소나타를 하자 그러니까 그 왜 대우에서 걔나 소나타냐? 소나타게? 그래서 이씨 소나타로 바꿀래 해서 이름까지 바꿨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어요. 아니 왜 망한 걸 갖다 붙여? 근데 사람들은 망했던 안 망했던 들어보면 익숙하거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고 그 차 아니네. 그 차 아니네 하면 더 이상 브랜드를 더 알릴 필요 없이 야 이거 예전에 그 아이오닉 아니야. 그리고 아이오닉이 아는 사람들은 또 괜찮은 차라는 걸 알아요. 1세대 전기차로는 꽤 실용적이었거든. 그렇죠. 그 망한 차는 아니었어. 맞아. 우리 제주도에서 타보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한 10년 만에 연예인을 마케팅에 다시 꺼내온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BTS가 이제 BTS라는 세계인들은 아이오닉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성공한 전략인 거예요. 제네시스도
우리 나이대 같은 사람들 모델을 쓰면 안 되고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사주니까. 그런데 이러면 미래가 없다니까 우리는 아예 배제를 40대 이후부터 배제를 시켜버리고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비전을 심으란 말이야. 니들 성공해서 제네시스 사고 싶지? 그러려면 열심히 지금 성공해서 프론티어 오피니언 리더 돼야 돼? 그래야 이 차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림을 지금부터 만들란 말이야. 지금 당장 판매하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에 판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매량에 너무 목을 매니까 2줄 나오고 뭐 그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럭셔리 시장을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도 분석을 많이 했고 나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뭐 기업에서 이렇게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네. 분기별로 내야 그 위에서 이렇게 최종 결제하신 분이 왜 판매가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그 디자이너들은 헉 목이 조여오지. 그 연봉을 받고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이제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의 어떤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정권자의 이 생각의 문제예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130년 쌓아왔던 아성을 아무리 도둑놈 심보라고 해도 최소 10년, 20년은 그래도 해야지. 갑자기 2줄 만들어 놨다고 이게 도둑놈 심보야. 안 통하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그 얘기 있잖아.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워? 럭셔리 시장에서 남의 돈 먹기 무슨 장난이야? 2줄 만들어 놓으면 남의 돈 먹나? 못 먹어.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일 게 아니라 현 PD 같은 사람이 제네시스 사고 싶네 이 생각 들도록 우리 취향을 고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의 시장은 10년 후의 시장이고 20년 후의 시장이고 20년 후면 우리는 이제 그 고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양로원 가가지고 이제 바둑 두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점심 내기 해가지고 나중에 멱살 잡고 이놈은 너희 내가 이제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나 혼자 배웠다 이씨 막 그러면서. 선망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야. 제네시스 팀이 현재 20, 30대를 겨냥했으면 좋겠어. 그게 젊은 럭셔리, 차세대 럭셔리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아반떼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실무진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긴 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생각 많이 하겠어요.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생각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그 조직 안에 들어가다 보면 결정권이 없어지니까 개인의 능력과 개성 또 그 빛나는 기지가 자꾸 이렇게 희석이 돼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세상을 바꾸는 게 바로 그거야. 스타트업은 결정을 빠르게 바꿀 수도 있고 또 혁신을 추구하기가 좋은데 현대 같은 엄청난 덩치의 기업들은 사실 이 큰 모험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솔직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자식이 많은 가장이 못 반도죠. 밑에서 젊은 상사가 난리친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담배 하나 피고 참지. 이가 하고서 얻고 못 나오거든. 그래서 현대가 그런 입장인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은 피가 수반돼. 피를 흘려야 돼. 그 기업에서 피가 뭐예요? 리스크거든. 어떤 방향이든. 그게 노조와의 리스크든 개발 쪽이든 판매 쪽이든 리스크 없이 혁명을 어떻게 일으킬 거야? 무혈입성을 하고 싶어 해 사람들은. 욕심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보면서 아까 전기차 이야기, 미래 이야기, G80 이야기까지 다 나오네요. 제네시스. 그러니까요.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시장에 뜨거운 표잖아요. 표잖아요. 현대가 이러다가 우리 차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아반떼 N만 타게 해주십시오. 관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태세 전환. 근데 만세! 만세! 좋네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